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화상 큐레이터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디자인적 요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성비 좋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플랫폼은 미리 캠퍼스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온라인에 지금 존재하는 다양한 디자인 지원을 해주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망고보드라든지 미리 캠퍼스 정도가 되겠습니다. 망고보드는 유료이다 보니까 이제 미리 캠퍼스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이후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캠퍼스 안에서도 프로라고 하는 요금제를 사용하시면 되고, 이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망고보드라고 하는 플랫폼을 활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미리 캠퍼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유튜브용 프로필, 뭐 채널 아트, 썸네일 등을 만들 때 내용들이나 뭐 텍스트 등은 머릿속으로 구상이 됐는데, 이거를 예쁘게 그리고 전달을 잘 할 수 있고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디자인적인 측면의 능력들이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플랫폼 소개,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문제, 단축키와 화면 구성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접속은 휴대폰이랑 PC 두 군데서 하실 수 있는데, PC에서 활용하는 것처럼 모바일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모바일에서 접속하셔도 됩니다. 먼저 오늘은 PC에서 접속을 해서 미리 캠퍼스를 어떻게 접속하고 활용하는지 설명드릴게요. 검색 플랫폼 네이버나 구글에서 미리 캔버스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위에는 사전적 의미나 뭐 블로그 자료가 나오고, 여기 하단에 미리캠퍼스.com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주소가 하나 나옵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짜잔 하고 나오게 되고요. 동일하게 구글의 검색창에서 미리 캔버스를 검색하시면 구글에서는 최상단에 나오게 됩니다. 최상단에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미리 캠퍼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캠퍼스는 뭐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인터넷 창에서 실시간으로 편집하고 저장하고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PC가 인터넷에 연결이 항시 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리 캠퍼스에서 첫 화면에 보이는 화면의 구성과 그리고 로그인하는 방법, 그리고 안에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미리 캠퍼스 상단의 메뉴들입니다. 템플릿이라고 하는 글자를 누르면 다양한 템플릿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도 상세 페이지나 카드 뉴스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동영상을 만드는 기능도 잘 구현되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 동영상 제작도 여기서 간단하게 만드는 것들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썸네일 우리가 사용할 예정이죠. 그리고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제 이런데 카드 뉴스 형태로 이제 정사각형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디자인들. 이 플랫폼에서는 디자이너 분들이 직접 다양한 템플릿들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상시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여기 제작자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신규 업데이트는 됐는데 좌측 상단에 이렇게 왕관 모양이라고 보이죠. 기본적으로 미리 캠퍼스는 무료 플랫폼이지만 부분 유료라고 해서 왕관이 붙어 있는 것들은 유료 결제를 통해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썸네일이나 채널 아트 정도는 무료 템플릿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동영상 템플릿, 그리고 팝아트 등등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요금제는 뭐 자세히 안 봐도 되겠죠. 그리고 기업용 솔루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상단 메뉴바에서 우리는 로그인하는 이 공룡이 그려져 있는 이 버튼을 누르거나 디자인 만들기를 해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버튼을 자주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오면은 직접 검색을 해서 템플릿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검색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을 아래로 쭉쭉 내리다 보면 다양한 템플릿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로그인이 미리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과 동일하게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화면에서
로그인 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릴게요. 우측 상단에 5초 회원가입과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로그인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메일이나 구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5초 회원가입, 그러니까 새롭게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네이버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네이버로 로그인을 진행하기 때문에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제 미리 캠퍼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리하게 로그인 하세요 라고, 이 다음에 로그인 할 때 자동으로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로 할지 아니면 로그인을 할 때마다 할지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아까 전에 로그인 유지하기를 선택해 놨었기 때문에 미리 캠퍼스를 들어오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좀 편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미리 캠퍼스를 접속하고 로그인 하는 것까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미리 캠퍼스에서 저작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디자이너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뭐 폰트, 이미지, 그리고 템플릿 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염려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항상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거는 여기에 써도 되는지, 저기에 쓰면 문제가 안 되는지를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캠퍼스에서는 이렇게 헬프 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도 저작권, 운영, 정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누르게 되면 이 다양한 그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는 그 공지 사항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전부 다 찾아보기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자주 물어보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충분히 궁금해할 만한 것들만 제가 좀 추려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물 중에 알기 쉬운 미리 캠퍼스 저작권 가이드 Q&A라는 항목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템플릿을 사용할 때 궁금증을 가지실 만한 것들,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그리고 폰트 디자인에 대해서 질문과 클릭을 했을 때 답변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미리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전부 사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왕관 표시가 있는 프리미엄 템플릿은 요금제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무료로 이용을 원하신다면 프리미엄 콘텐츠 템플릿 안에 프리미엄이 있고 무료가 섞여 있습니다. 이때 프리미엄을 제거하고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대체해서 넣은 다음에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템플릿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폰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폰트를 전부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는 왕관 표식이 있는 거 제외하고는 사용해도 된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그러면 무료 폰트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폰트 사용에 두 번째 있는 질의응답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템플릿을 들고 와서 그 폰트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왼쪽에 폰트를 선택하는 그런 설정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왕관이 붙어 있지 않은 폰트를 선택하시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리 캠퍼스에서는 템플릿을 사용하는 거는 저작권의 문제를 삼지 않지만 단일 디자인 요소를 사용하면 문제시 삼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개의 요소만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템플릿을 들고 오면 이렇게 전체가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편집해서 활용을 하겠죠. 근데 나는 여기서 이 사람 하나만 사용을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이 사람만 떼서 와서 뭔가 제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활용을 하면 이것은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점에 유의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인물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디에도 사용해도 되는 건지는 여기 미리 캠퍼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인물 사진을 미용, 다이어트, 뭐 병원, 성형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컨텐츠로 사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용 허가를 받아라 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하단에 확인 요청 방법이 이렇게 GIF 형태로 보기 좋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한 페이지 안에 사용할 이미지들을 넣고 공유 URL을 만든 다음에 이 고객센터로 보내가지고 사용 허가를 득하고 그 이후에 사용 여부를 결정해라 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유튜브 썸네일이나 뭐 채널 아트 이런 디자인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 미리 캠퍼스에서 작업한 것을 디자인,
그러니까 티셔츠 같은 곳에 박아서 이 티셔츠를 직접 판매하는 것은 문제지 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규정을 원하시는 분은 여기 라이센스 계약 제7조 컨텐츠 사용의 허용 범위를 확인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가 워낙 많다 보니 제가 뭐 디테일하게 전부 다 해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거는 뭐 당연히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우리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만들어서 활용해도 되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PPT 파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범위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사용하시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특이 케이스의 경우에만 뭐 이 부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간혹 생길 수 있어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거나 인스타그램이나 SNS에다가 영상 또는 사진들을 올렸는데 저작권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용 증명이라고 하죠. 저도 받은 적이 있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미리 캠퍼스에서 만들었다고 밝히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부분들이 좀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출처 표시를 남기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까지는 좀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당황하지 말고 연락 받으시면 미리 캠퍼스에서 만들었다라고 회신을 주시면 뭐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작권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우리가 컨텐츠를 만드는 데는 큰 문제 없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PC에서 작업하는 이유를 보다 더 잘 살리기 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작업하고 편리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단축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스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에서 제공해주는 단축키들은 공통으로 다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컨트롤 S가 저장하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업하시면서 자동 저장도 물론 미리 캠퍼스에서 해주지만 습관적으로 컨트롤 S를 누르신다면 작업하시는 것들이 갑자기 날아가거나 삭제되는 일은 그런 악몽 같은 일은 겪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뭐 텍스트든 동영상이든 사진 등을 컨트롤 C 버튼을 눌러서 컨트롤 V 버튼을 누른 다음에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는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클릭을 해서 복사를 하고 우클릭을 해서 붙여넣기는 하실 수 있지만 단축키를 쓴다면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컨트롤 X는 잘라내기입니다. 위에 컨트롤 C는 제가 선택한 요소를 삭제하지 않고 하나 더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이고, 이 잘라내기는 지금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눈에서 삭제한 다음에 제가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얘기합니다. 제가 뭔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 미리 캠퍼스 작업 상단에 있는 유턴 버튼, 우리 편집할 때도 마찬가지로 실행 취소 버튼을 누르셔도 되지만 컨트롤 Z 버튼을 눌러서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금 삭제를 잘못했다, 나는 다시 삭제한 걸 살리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컨트롤 쉬프트 Z 버튼을 눌러서 방금 전에 실행 취소한 걸 다시 살리는 그런 작업도 단축키를 통해서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나 요소 등을 한 번에 모두 다 선택하고 싶으실 때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제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지만 그냥 컨트롤 A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전체를 선택하시는 것도 상당히 편리한 작업 방법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더하기 버튼은 키보드에서 제일 좌측 하단에 있는 컨트롤과 또 우측에 숫자 패드에 있는 더하기와 빼기를 통해서 화면을 좀 더 크게 보거나 좀 더 작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더하기 버튼 대신에 이 마우스에 있는 이 휠 마우스를 통해서 크거나 작게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텍스트가 작거나 사진이 작게 보이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화면의 확대를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좀 많이들 활용하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많이 나머지는 안 쓰는 것 같고, 나머지는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단축키를 확인하셔서 활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단축키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할 때 필요한 디자인 화면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디자인을 하려고 하면 스케치북, 여기서는 프로젝트라고 하죠. 프로젝트는 우측 상단에 디자인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빈 종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화면 구성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제일 좌측 상단부터 전체 메뉴라고 하는 항목이 나와 있고요. 이것을 누르게 되면 뭔가 메뉴처럼 이렇게 하단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미리 캠퍼스 사용법 소개, 그리고 여기 하단에는 그때
픽셀이라고 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요소를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것처럼 가로와 세로의 비율에 대해서 나오고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작업했었던 그 내용물들이 모여 있는 그 공간으로 바로 이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 디자인 만들기는 이렇게 백지장을 하나 더 만들겠다라는 말이고, 사본 만들기는 지금 작업 중인 프로젝트를 하나 더 복사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동 저장은 온 오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작업하는 것을 미리 캠퍼스에서 자동으로 계속 저장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 중에 데이터가 날아가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활성화 시키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버전 기록이라고 해서 제가 썸네일을 한 번에 완성본을 만들어서 적용시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예전에 만들었던 것을 또 수정 보완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버전을 기록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편집 모드, 피드백 모드, 보기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 피드백 모드는 다른 사람한테 지금 작업 중인 프로젝트를 공유시켜서 뭐 댓글이나 뭔가 코멘트를 다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여기 왕관이 붙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요금제를 쓰고 있는 사람들만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화상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는 굳이 여기까지는 활용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기 모드라고 해서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수정이 아닌, 그러니까 시청만 하는 그런 모드로 보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엔 안내선이라고 해서요, 지금 켜져 있는 상태고 종료하고 켜보면 가로를 지르는 선 그리고 세로를 지르는 선, 이 정중앙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선 자체를 안내선이라고 합니다. 안내선을 켜거나 끌 수 있고, 안내선 잠금을 통해서 제가 편집을 하다가 실수로 이 선을 옮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선을 추가해서 선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고, 안내선을 전부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는 필요해서 가로선과 세로선 하나는 만들어 놓고 보통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눈금자 보기는 여기 상단에 있는 이 크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끄면 사라지고 켜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기를 대략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작업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눈금자는 켜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건드리지 않으면 아마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영상이나 이렇게 디자인과 관련되어 있는 작업을 하다 보면 레이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제일 밑에 배경을 깔고 이 위에 제가 강의하는 영상과 또는 사진을 넣고 그 위에 자막을 넣었을 때 이 층을 구성하는 것, 배경, 사람, 그리고 자막, 이 층을 구성하는 거를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 레이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제일 위에 있는 자막이 그 아래에 있는 저와 배경을 덮고 있더라도 배경을 선택할 수 있고, 이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레이어들을 숨기거나 삭제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레이어 순서를 켜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 레이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어떤 요소를 넣었어요. 그래프도 하나 넣고 뭔가 이 카드를 하는 것도 넣었습니다. 이 그래프 위에 이 카드가 올라가게 됐을 땐 여기 레이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위에 있는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레이어의 최상단, 그리고 아래에 도형, 그리고 배경에는 이렇게 단색 배경이라고 이렇게 레이어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편하게 이 순서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 도형이 이 카드를 들고 있는 손동작보다 레이어가 위에 위치하게 되죠. 그러면 도형이 최상단에 올라오게 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아마 영상을 작업하시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시겠지만, 이 디자인을 하시면서 또 그런 기능들이, 그 용어가 여기서 사용된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페이지 번호 추가, 이것은 뭐 말씀 안 들어도 아시겠죠. 오른쪽 하단이나 뭐 특정 위치에다가 제가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번호를 넣을 수 있다. 우리가 썸네일을 만들거나 로고를 만들 땐 필요하진 않지만 이 툴을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든다거나 뭐 카드 뉴스를 만들 때 장수를 표현해야 할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찾아 바꾸기, 내용물이 워낙 많을 때 제가 직접 텍스트를 찾아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언어도 바꿀 수 있고, 다크 모드라고 해서 이 하얀 색깔이 너무 눈이 아프다 싶으신 분들은 이 다크 모드를 누르게 되면 흰 색깔 배경이었던 화면들이 좀 눈이 좀 편하고 전력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두운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 메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우리 영상 편집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버튼들이 있죠. 되돌리기 버튼, 실수로 뭔가 작업을 했다 한번 누르면 방금 마지막에 했었던 작업을 한번 되돌리는, 살리고 싶을 때는 오른쪽 거 누르시면 되고요. 단축키를 확인하셔서 PC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캠퍼스가 현재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구성은 2.0 버전이고요. 이게 불편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이전 버전 사용하기를 누르셔가지고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거기서 우측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바로 수정할 수 있고, 크기도 여기서 바로바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실습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는 유튜브용 채널 로고, 채널 아트, 썸네일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의 크기, 이 하얀 색깔 스케치북의 크기가 자동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렇게 뭐 저장하겠다, 작업 중인 걸 공유해 주겠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또 이 작업했던 것이 만약에 명함이다, 아니면 인쇄물이나 현수막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쇄물 제작 버튼을 눌러서 바로 이 작업했던 것들을 출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미리 캠퍼스에서는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다운로드라고 해서 영상 편집할 때 활용하셨던 출력하기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운로드를 하는데 웹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JPG나 PNG, PDF, PPT로 다운받을 건지, 그리고 여기서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하고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 탭에서는 인쇄를 하기 위해서 뭐 JPG로 할 건지 뭐 PDF로 할 건지, 여기서 인쇄라는 건 실제로 프린트를 해서 받겠다라는 게 아니라 프린트를 할 그 파일을 다운로드 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영상의 형태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MP4는 이번에 우리 영상을 만드셔서 아시겠지만 GIF라고 하는 것은 소리는 들어가 있지 않고 사진이 여러 장이 연속해서 바로 재생되는 형태입니다. 동영상을 실행하는 것처럼 재생 버튼을 따로 누르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는 바로바로 장면이 바뀌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동영상처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점점점을 누르게 되면 인쇄물 제작하기나 다른 항목들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템플릿, 작업 공간, 사진 등과 같은 또 카테고리랑 아이콘이 이렇게 있는데요. 템플릿은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템플릿을 직접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카테고리 선택을 통해 가지고 템플릿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 다음 작업 공간은 제가 작업했었던 것들이 웹에 있는 내 워크 스페이스로 갈지, 아니면 뭔가 클라우드 서버로 갈지, 또는 뭐 즐겨찾기 해놓은 프로젝트를 찾을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와 작업을 하기 위한 공유 드라이브를 가서 프로젝트를 찾을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진은 미리 캠퍼스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사진들을 여기서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업로드라는 곳에서 제가 촬영했었던 사진이나 영상 등을 들고 와서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 올렸던 그런 것들이 여기 하단에 이렇게 리스트로 나오게 됩니다. 요소라고 해서 일러스트 요소라고 해서 이렇게 좀 뭔가 귀엽고 깜찍한 이 그림 형태, 그리고 도형으로 기본적으로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도형, 뭐 차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선, 아이콘 등등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있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될 텍스트 요소인데요. 텍스트를 누르게 되면 이미 예쁘게 만들어진 이런 텍스트를 다운받아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 스타일로 뭐 제목이나 부제목들을 들고 와서 편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에서 제가 원하는 템플릿을 들고 와서 제가 찍었던 영상을 넣고 간단하게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기능들에 대한 것들은 추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캠퍼스에서 앞으로 출시할 AI 드로잉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같이
배워봤었던 챗 GPT처럼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미리 캠퍼스에서 이게 런칭이 되면 AI 드로잉에서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텍스트로 이렇게 채팅을 치고 그 이미지를 또 제가 로고나 채널 아트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구현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테마, 배경, 또 나머지 것들은 한번 눌러보시면 되고요. QR이나 바코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프로필이나 채널 아트나 뭐 명함이지 이런 곳에다가 QR코드를 넣고 싶으실 때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닷컴 제 뭐 쇼핑몰 주소가 되겠죠. 이거를 누르고 만들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 미리 캠퍼스에서 이렇게 QR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이것을 휴대폰으로 카메라로 인식시키게 되면 바로 쇼핑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좌측의 메뉴는 이 정도 설명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인 편집 화면에서는 하단에 더하기 버튼을 통해서 한 프로젝트 안에 여러 장의 새로운 작업 공간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케치북으로 봤을 때 한 장, 두 장, 세 장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첫 번째 장에서 부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고, 두 번째 장에 들어가서도 뭐 부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이 이렇게 각각 이렇게 디자인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면 이렇게 제가 보는 게 너무 크다 또는 너무 작다에 따라서 이 값들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에디터라고 해서 이 부분은 생략,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미리 캠퍼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화면 구성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영상 만드는 것보다 조금 쉽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화면 구성은 여기까지. 자, 지금부터는 템플릿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뭔가 통영의 맛집을 소개하는, 지난번에 라와쿵푸 있죠, 그 맛집을 소개하는 썸네일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디자인적인 역량이 좀 부족해서 이 미리 캠퍼스를 활용한다 라고 가정하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좌측 상단에서 템플릿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요, 여기 아래에 다양한 템플릿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템플릿 중에 저는 유튜브의 썸네일로 활용될 만한 템플릿을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 아래에서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템플릿을 찾아볼게요. 쭉쭉 내려보겠습니다. 음식으로 통영의 맛집을 소개하기에 적당한 썸네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여기 템플릿 검색에다가 제가 맛집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썸네일 안에서도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여러가지 샘플들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저는 이게 저는 상당히 눈에 띄거든요. 이것도 눈에 띄고 이것도 눈에 띕니다. 최고의 떡볶이집. 근데 역시 예쁜 거는 이렇게 왕관에 좀 붙어 있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여기 피자를 소개하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디자인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 메시지가 잠깐 뜨고 제가 편집할 수 있는 메인 화면에 템플릿이 탁 불러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좀 편집하는데 화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메뉴바는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 버튼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없애주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화면에서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본다고 가정을 할게요. 우선 이 피자가 들어있는 이 음식에는 라와쿵푸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 사진으로 대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 이걸 수정하려고 할 때 텍스트는 더블 클릭을 통해서 수정을 해주면 되고, 라와쿵푸, 텍스트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통해서 직접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라탕, 쌀국수, 리뷰. 텍스트는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고,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죠. 이것들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또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이렇게 위치를 이동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도 만약에 주경환 선생님이 들어가야 된다면 주경환 선생님의 사진을 불러와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삭제를 하고 업로드를 해서 주경환 선생님의 사진을 불러온다면 저만의 썸네일이 완성이 되겠죠.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사진을 바꾸는 것, 텍스트를 바꾸는 것, 사실 이 작업만 하면 너무 좋은 퀄리티의 썸네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우리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썸네일을 만들려고 이 파일을 불러왔는데 이 템플릿을 채널 아트로도 사용하시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냐, 이 크기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저는 채널 아트로 이 프로젝트를 수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스케치북 이 배경은 분명히 크기가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이미지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화면이 잘 안 나옵니다. 이 이미지들을 옆으로 치워 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 안내선이 뭔가 좀 달라졌죠. 이 경우에는 이 가운데 있는 이 화면은 모바일에서 봤을 때 채널 아트가 딱 보이는 화면을 얘기하는 거고, 이 가로로 긴 이 사각형은 PC 버전으로 봤을 때 보이는 채널 아트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우리 TV로 유튜브를 봤을 때 보이는 채널 아트의 영역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썸네일로 쓰려고 했던 이 이미지들을 PC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는 모바일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치상 가운데다가 사진이나 요소들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크기도 줄여서 여기다 넣어야 될 거고, 이렇게 피자도 이렇게 위치를 조정을 해야 될 거고, 글자도 여기에 맞춰서 상당히 작게 수정을 해줘야 될 거고요. 이 작업을 하는데 요소들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저는 이 뒤에 있는 것들을 뭔가 선택하고 싶은데 선택하거나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되는 게 메뉴에 있는 레이어입니다. 여기서 이 뒤에 있는 저는 이 번개 표시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하단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거를 선택해서 뭔가 위로 올린다거나 하는 이런 작업들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뒤에 있는 거 선택하려고 하면은 이 클릭이 안 되거든요. 이럴 때 레이어를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템플릿을 들고 와서 텍스트 수정, 이미지 수정, 크기 수정, 그리고 이 템플릿의 크기를 수정하는 것 등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인 이런 사용법이 아니라 실제로 로고와 채널 아트 그리고 썸네일을 만들어 보는 실습하는 시간으로 선생님들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 쉽게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템플릿을 활용해서 기본적인 사용법,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